물처럼 무수히 흘러가는 이야기들과 삶의 소리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병득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진행자와 함께 패널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백현우입니다. 네. 오늘 7번째 이야기. 청년 실업에 대한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좀 넓게 보면 30대까지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많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우리 세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 국장님, 청년 실업 참 심각한데요. 네, 어떻게 문을 여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싶지 않은데. 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죠. 열고 싶어도 열리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청년 실업은 말만 들어도 참 답답한 그 주제고 또 안타까운 용어인데, 네, 현실은 현실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서 지내면 안 되고 뭔가 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먼저 서두에 말을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유성원 목사님. 요즘은 이게 한 3명만 사람을 이제 고용하면 네. 애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제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개발도 하지 못하고 네. 이거로 인해서 가정이 좀 이렇게 아파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쓰러지는 많은 연민들이 있는데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교회에서도 좀 힘들어도 네. 이렇게 같은 고민을 껴안고 네.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이슈를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네. 정말 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신경 쓰셔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두 명 더 쓰시면 정말 애국자입니다. 독립군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유성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 아픔을 교회가 좀 돌보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통계해 보니까 실업률이 9.2%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해야 될 나이에 취업이 안 되는. 그래서 대학 입시보다 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있는 이런 기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취직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대형교회에서 아니면 교계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네. 이게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의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요. 네. 그 전에 이걸 더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 교육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자기가 전공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전공 뭐 하셨습니까? 개그? 철학을 했습니다. 철학을 하시고 왜 네. 개그를 하려고 좀 하셨어요? 철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 네.
계획을 왜 하셨냐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적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전공 따로 생활 전선에 네. 취업 따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네. 교육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맞는 이- 말씀이네요. 이호 목사님도 전공은 지금 이거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전공은 뭐였습니까? 땅 파는 거였습니까? 아니 운동했습니다. 운동을 예, 하셨는데 했으면 운동을 계속 지금은 또 하시지. 방송사 대표로 계신다는 예,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지나친 그 높은 그 스펙을 가진 그 지원자들이 네, 이제 앞으로 경쟁, 예, 예, 그 취업 준비에서 그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그 경쟁하다 보니까 아, 그 입체적인 그 문제가 이제 그 지적이 되어지죠. 그죠.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입체적인 우리 그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면을 보면 네, 섹스 네.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아, 그런 산업이? 왜냐면 갈 자리가 없으니까 뭐 의리에 예. 네,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3S라는 게 있죠. 스크린, 스포츠. 아이 네, 그렇게 하면 안 이런 되고 이제 쪽에. 섹스, 뭐 네. 이제 게임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네, 어떤 그 미래를 그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불을 잡기 위한 뜬구름을 잡기 위한 네, 네. 하나의 그 방편이 되어다 보니까 네, 이게 사회가 좀 어지러지고 네. 또 가정 바탕이 나가지고 이것으로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가슴 앓이 하는 그 부모님들 보니까 네, 너무 가슴이 찢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빨리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빠른 어떤 대책을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계인데 과거에는 90년대, 80년대는 뭐 진짜 직장이 작은 그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그 의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이제 뭐냐면 목사님부터 다시 운동 시작하세요. 저는 그래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십니까? 네. 예.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따블로 지금 청년들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애국자입니다. 그건 독립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이제 우리- 건축을 전공했는데 난 예. 뺏겼어요. 뭘 뺏겼다는 예. 거예요? 자리를 뺏겼 건설 현장을 뺏겼어요. 현장을 뺏겨서 예. 지금은 이제 기획을 할 수 없이 하시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가피하게 뺏긴 사람이고 네. 이쪽은 운동을 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네.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잡을 뺏어간 뺏었다. 사람이고 나는 지금 청년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피해자고. 참, 이 아저씨는 네.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는 아저씨라는 얘기가 네. 나와도 우리 덤덤합니다. 하도 방송에서 아저씨라고 하시니까. 그냥 너무 진짜 잘못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네.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운동을 네. 했는데 이제 그 기독교 그 입문을 하고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무진장 큰 시장이 무엇인가. 네. 바로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시장이요? 미디어. 미디어 시장. 네, 미디어 시장.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잘못 들은 거 잘못 아니죠? 들은 약간 발음 사용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시장 그렇죠. 그래서 영상 시대고 네. 미디어 시장이 좀 더 발전적으로 목사님부터 하야 방송부터 쫙 발전되면 또 취업의 문제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자기가 원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한데 이제 우리 이 패널께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네. 굉장히 시야가 좁은 거죠. 네. 물론 정부 차원이라든지 뭐 그 어떤 이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실업률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그 환경도 맞춰주고 정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청년들도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그냥 한쪽 방향이라는 거죠. 네. 한쪽 방향.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교육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일방적인 교육을 계속 받아오다가 사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불과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전공한 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네.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교육 정책을 획일적인 교육 정책에서 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젊은이들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진취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뭔가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나는 벗어나야죠. 스펙만 쌓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자기의 갈 길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확히 정해서 예. 자기의 길을 가고 뚜렷하게 자기가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예. 자기의 분야를 개발해야 네, 되는 미디어만 너무 네. 강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참 저렇게 현실을 이거 지키지 못하는 네. 이렇게 미꾸라지도 있습니다. 아, 너무 예. 아저씨나 네. 미꾸라지나 나는 미꾸라지. 다 주워 너무 먹으니까. 너무 식상한 그 주제를 갖고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두 분은 주로 이 자리에 쓰시면은 두 분이 브리티시입니다, 이렇게. 너무 그 식상한 그 주제를 갖고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과거에는 이 백 부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곳에도 가지 못했지만 네.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해서도 이루지를 못한 것이 많죠. 네. 근데 지금은 현재는 다양성이 있고 문화가 고도로 발달이 돼 있고 사회적으로 그 진행하는 일들이 진짜 잘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중고등 애들이 목표를 정합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고 있는 동안 서로 경쟁률이 많으니까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경쟁난 같은 것이 이제 밀도가 좀 밀려오죠. 그렇죠. 왜냐면 예.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성의 그 이중 구조가 이제 나타나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네. 이것을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세대에서도 이 책임을 가지고 정말 깊이 생각할 그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그리고 이들을 길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중 구조가 아니라 삼중 구조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세금을 잘 걷어서 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네. 반드시 생산력이 있는 노동일도 있지만 네. 펜대로 하는 것도 있고 경제로도 하는 것도 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고용주와 고용한 사람들과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서로 이유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정말 사회적으로 하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 혼자 이렇게 싸다 보니까 나처럼 배가 나오거든요. 네. 배를 줄이자는 겁니다. 네, 서로 좀 나누고 일자리를 늘리자. 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뭐냐면요. 청년들이 좋은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아직 덜 고생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만 찾기 때문에 쉽게 가면 대기업만 찾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지 얼마든지 일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봤는데 지금 청년들이 사회 구조의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리어 청년들을 밀어붙이더란 말이죠. 이건 사회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이건 젊은이들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페이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이 계약직이나 임시직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취직이 된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현장의 불균형과 네. 우리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 이제 드린 건데 네. 물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로서 네.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뭐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아까 방금 얘기 맞습니다. 임시직이라든지 계약직 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없애라고 지금 이제 또 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쉽게 없앨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이라든지 그 노동구조의 그 시스템 상에서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윤 창출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그 그렇죠. 집단인데 네. 그 기업에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방금 이제 그 좀 나누면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네. 좋아요. 나누는 거. 네. 근데 아무리 나누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뭡니까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주지 못하면은 나눠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어서 지금부터라도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골마 터지는 것 같고요. 지금 노령화돼 가면서 노령 인구들이 청년 실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령 인구들이 또 경제 일선에서 아주 은퇴를 안 해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또 그 머물러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로 우스갯소리로 왜 내 잡을 뺏어 먹냐 이랬지만은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인들이 내 일자리 안 내놓는 거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주 건강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세대를 다 아울러서 다 100%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진취적으로 사고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꾸고 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 관계부처 종사하시는 분들,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단순하게 어떤 노사 문제만 해결하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뭘 아파하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며 그 다음에 노령인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런 것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야지 맨날 모여가지고 뭐 노사정위원회라고 해갖고 뭐 그 임금 얼마니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제가 지나쳤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또 대기업 위주로만 너무 우리나라가 가는 분위기가 지금 되는데 중소기업을 좀 육성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당장 취업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대기업 여러분 취업 현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몰립니다. 뭐 몇백 대 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 청년들이 또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지요. 이제 예로 최근에 네. 모 기업에서 네. 내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네. 그룹에서. 네. 내일 사업,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일 사업이라는 게 그게 사실 대기업에서 뛰어들 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예. 흔한 얘기로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골목 상권들, 네. 대기업에서 골목 상권들을 잠식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구멍가게들이 없어지고 네. 이거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멍가게들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은 그걸로 머문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에서 그런 시장에 뛰어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동력이 창출된다. 이것이 건전한 노동력이냐? 건전한 그 청년들의 일자리냐? 네.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래적이고 네. 좀 진취적인 기업 입안자들이 기업의 기획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청년의 그 고용의 그 절벽선이 있는데요. 이건 엄청나게 그 사회적 손실입니다. 그렇죠. 그 비정지 계약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탄력이 아니라 족쇄를 채우는 아주 나쁜 이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여요. 아까 쌍권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서도 이제 서민들이 아파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사회적으로 노동이 이제 상실되어지고 또 많은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더 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좀 대기업에게도 좀 더 잘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대기업들을 만나서 이런 아픔, 고충 이런 거 다 절충해서 잘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그러면 청년들에게 더 이렇게 활발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이 청년 실업 이 문제,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또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본다고 하는 것,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회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우리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좀 말씀 나눴는데, 사실 교계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 실업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것이 좌절감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거. 그것에 대한 절벽 같은 느낌이죠. 저도 과거에 한번 IMF 전에 부도가 나서 힘들었을 때인데 절벽 같은 걸 느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이미 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실업자들이 IMF 전에 이미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었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느 분야든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좌절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용을 쓰죠.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라든지 요즘 제도적으로 많이 그런 것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청년 창업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경제 구조 자체가 거기서 뿌리 내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줘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한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 벽을 느끼다 보면은 쉽게 이제 좌절감에 빠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OECD 1위 국가 자살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회가 해주는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어렵죠.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어렵지만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끔
그리고 좌절하지 않게끔 네. 믿음 안에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자꾸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교회에서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당 전문가들이 이런 그 꼭 청년 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그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과 이런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거. 네. 예. 그거는 이- 동일한 마음 갖고 네, 그 좋은 예. 오늘 웬일인지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좀? 조금 약간 싸가지가 없게 보이더니 좀 네. 싸가지가 있게 보이고. 아,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말이 구질구질해요. 싸가지가 보니까. 저렇게 왕떠. 네, 잠깐만 제가 좀 목사님 맛을 좀 보겠습니다. 맛이 약간 났습니다. 같이. 약간 났어요, 약간. 이 안에 네. 아니, 우리가 무거운 주제를 네. 할수록 이렇게 좀 마음을 터놓고 네. 또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 생각해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네. 공동 일종의 작업장 같은 거를 네. 운영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뭐 조합, 그래서 그런 예, 그런 형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네. 아니면 고령에 계신 분들도 그 공간에서 다시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하다 보면은 네.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기초적인 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3D 업종 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3D 업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또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이제 아랍 계통 심지어는 뭐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종사하죠, 많이. 그 노동 현장을 뭐 이렇게 네. 잠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 하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민족주의가 또 발생되는 문제고 이게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너무 젊은이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눈을 좀 이렇게 넓혀서 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일차적인 것은 뭐냐면은 좌절하지 말자입니다. 네. 예. 좌절하지 말자. 예. 용기를 잃지 말자. 네. 희망을 잃지 말자. 그렇죠. 이게 그게 또 믿음 청년 아니겠습니까? 네. 실업률을 탈피하는 일차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젊은이들의 아픔, 눈물.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는 지인의 자녀가 나름대로의 명문대학을 나왔는데도 40번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40번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인데 자녀에게 참 믿음으로 권고하고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던데요. 쓸쓸하죠. 네, 쓸쓸하죠. 사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교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 연령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막 졸업한 분들이 사실은 교회도 젊은 20, 3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연령을 자꾸 늘리려고 하거나 어떤 교단은요, 아예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에 정말 반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본인이 좀 희생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우리부터 네. 실천하고 네. 고용해서 애국자 자부심도 갖고 네. 나라에 진짜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여건으로서 네. 활동하고 네. 청소년 실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네. 또 그들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선배로서 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원망의 그 소리를 우리가 한번 잘 들어서 빨리 이거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네.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회들이 그 교회의 그 정책이 되어지면 정말 나는 활발해집니다. 네. 그리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도 얼굴도 아까지게 이게 시커멓다가 무겁다가 이제 얼마나 저게 예뻐졌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네. 나도 모르니까. 한번 웃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배국장님 별로 웃지는 않습니다. 오늘 무겁잖아요. 네, 무거워요, 저기, 오늘 주제가. 예. 유 목사님 마무리 멘트 겸. 이 세상 이야기 녹화할 때마다 네. 저희 약 올리는 재미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그거 아니면은 대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우리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3D 업종 얘기도 나오고 비정규직 얘기, 그다음에 뭐 노동 환경이라든지 경제 구조 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심지어 뭐 교육 정책 얘기까지 나오고 다 했는데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문제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드러났던 그렇죠. 문제들이에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도 있고 또 정말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근대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런 세대들도 있고 지금 청년 세대들이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의 희생과 고통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리어 이 기간에. 이 예. 시간을 통해서 네.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때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제들이 닥쳐온 그걸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을 접근을 못 해요. 어찌됐든 현실을 그냥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스스로 노력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노력하고 또 그런 환경을 같이 만들어가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사정위원회가 주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포커스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임금 문제에만 예.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예. 네, 좋은 좀 네, 좋은 그렇게 말씀입니다. 의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이제 인식을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젊은이들이 주눅 들지 마십시오. 네. 우리 세대, 우리 그 한민족이 굉장히 근면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상당한 민족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가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희망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빠르죠. 새벽이 오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게 정말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전공을 살려서 자기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 이 아픔과 눈물이 더욱더 우리를 성숙한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질 때까지 이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화이팅!